거래처를 방문하면 안전관리자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요즘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연봉이라든지 근로환경 정말 좋아졌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대표님, 최근에 안전관리자 몸값이 너무 올랐다. 새로 모셔오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대표님도 느끼고 계세요? 네, 저희가 건설회 원사가 많다 보니까 거래처를 방문하면 안전관리자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다른 회사에서 계속 스카우트 가다 보니까 데리고 있는 직원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확실히 산업안전 분야가 이제 뜨겁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관리자가 대체 왜 부각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이 직업이 유망할지 한번 노무사의 시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전관리자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나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안전한 상태인 건지, 이 작업이 위험한 건지 조차 모르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안전에 대해서 사업주나 현장에서 일하는 관리 감독자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업무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분을 안전관리자라고 합니다. 요즘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왜 그런 거죠? 일단 안전과 관련한 각종 법률들이 대폭 개정이 된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 29년 만에 대폭 개정이 되면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확 낮아졌어요. 기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됐던 사업장에서 이제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20억 이상인 현장에서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됐었는데 계속 확대가 됐죠. 그러다가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제 50억 원 이상인 현장에서는 다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2월 19일부터는 재해율이나 사망 만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안전관리자 한 명만 선임하면 되었던 사업장이 이제는 안전관리자 2명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선임 의무 자체가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안전관리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은 회사에서 이제 법률상 의무를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전관리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근데 대표님,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한참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런 경영 책임자한테 어마어마한 형벌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안전관리자 수요에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히 많죠.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는데 이 업무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려면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이제 안전관리자 한 명이 다 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안전관리자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실 법적으로 선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선임된 사람이 이제 제대로 일을 해야 경영 책임자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경영 책임자들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유능한 안전관리자를 구하려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몸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리고 기특법이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원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 외부 위탁이 안 되었는데요. 그런데 기특법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안전관리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동안 했는데 이제 이게 기특법 면제 조항이 삭제가 되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안전관리를 직접 고용해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산업안전 자체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많은 법에서 이제 1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을 해라라는 방향으로 좀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전관리자 사각지대였던 발주자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도 안전관리자 수요를 늘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수요 측면을 좀 봤는데요. 공급은 어떤가요?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안전 관련 업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시험에 통과해야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매년 안전관리자에서 공급되는 인원이 한 700명가량인데 시장에 한 명의 안전관리를 공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죠. 저도 아무래도 산업안전 일을 하다 보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산업안전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도서관을 가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아무래도 유망 직업이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이 시장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안전관리자로서 시장에 갈 때까지는 상당한 이제 시간차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한동안 충분한 안전관리자가 양성이 되어서 시장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 과도 기간 동안은 공급 부족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공급 부족 현상이 건설업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억 이상 현장은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산된 게 한 4,000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700명밖에 안 들어간다 하면은 안전관리자 공급난 진짜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자격증이 있지 않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 건설 기술인인데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한다면 안전관리 업무를 건설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물론 퀄리티가 얼마나 갖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수급 불균형이 좀 기형적인 수준이니까 좀 필요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임시 방편으로 법을 좀 낮춰서 건설 현장에 일하는 안전관리자의 기준을 좀 낮췄지만은 근데 안전관리자 업무가 종사자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 영역인데 교육 이수만으로서 이걸 계속한다는 건 무리일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제 법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은 여전히 안전관리자에 대한 공급이 대책이 없다라는 것이 아마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급난은 좀 오래 가겠죠. 네, 갈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시장 원리라고 하면은 자고로 수요가 넘치고 음.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을 것 같은데 안전관리자의 연봉이라든지 뭐 근로환경 정말 좋아졌나요? 그럴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안전이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관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이 강화된다는 것은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가 많아진다는 말인데 업무 강도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맞아요. 안전관리자로 과로사 하는 경우도 왕왕 들려오죠. 최근에 사실 저도 관련 사건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진행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 업무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회사는 소방, 설비, 생산관리 같은 업무에도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 안전관리자가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채용된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로환경이 좋다고 보기 어렵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임금인데요. 임금이 워낙 회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안전관리자가 통상적으로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임금이 낮은 편이에요. 업무 강도는 굉장히 높고 특히 건설에 근무한 안전관리자는 하루가 말도 하고 사고가 나고 또 굉장히 보고하고 서류 작성하고 페이퍼하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그에 비해서 많지 않은 편입니다. 제가 본 회사 중에서도 뭐 정규직 월급의 한 60-70% 정도만 주고 일을 시키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규직을 시켜줄게라는 걸 미끼로 해서 정말 과하게 일을 시키는 정말 몰지각한 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자의 수요가 가장 많은 중소건설사의 안전관리자 수급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걸 반영했듯이 1년 이내 이직하는 안전관리자가 40%에 육박할 정도예요. 임금이나 복지가 좋은 대형 건설사로 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률이 높은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업계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야기다 수준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안전관리자 앞으로도 인기가 있을까요? 일단 구조적인 공급 부족으로 취업 시장에서는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업무 자체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다 보니까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도 충족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취업이 잘 된다는 것만으로 유망 직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직업에 오래 머무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만족도도 높아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안전관리자가 유망 직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임금이 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고액 연봉이 된다는 건 아니고 업무 강도나 난이도에 맞는 합당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중한 업무 보고를 좀 시스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시스템 개발 같은 것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취업은 잘 될지 몰라도 직업의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오늘 이 영상이 안전관리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